저번 챕터까지 OOP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였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OOP의 필수적인 개념 중에 하나죠. 인헤리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상속은 커버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개의 영상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 개념 자체는 쉬워요. 그렇지만 이 쉬운 개념을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까다로운 게 사실이에요. 먼저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주로 사용이 돼요. 대표적인 예로 동물 클래스가 있을 때 그 동물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고양이 클래스, 강아지 클래스 아니면은 사람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듯 상속을 통해서 클래스 간의 관계를 만들면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애니멀의 특징인 잠을 자는 행위를 정의를 한다면은 고양이, 강아지, 사람은 슬립을 특별히 따로 정의를 하지 않아도 그 코드를 그대로 받아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클래스 인터페이스 컨시스턴시가 있는데요. 일관적인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표적으로 abstract 혹은 interface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되고 세부적으로 pure, virtual, function을 통해서 이를 구현을 해내요. 또한 dynamic, function, binding을 위해서도 상속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virtual function 혹은 virtual table을 통해서 이를 구현을 해내요.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상속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프랙티컬한 케이스에서는 클래스 릴레이션십 R에서 인터페이스 컨시스턴시 그리고 다이나믹 펑션 바인딩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속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결국 이번 챕터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커버를 할 것이에요. 먼저 상속의 아주 간단한 예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애니멀 클래스를 정의한 후 동물의 공통적인 특징인 슬립 펑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 동물 클래스를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아서 사람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사람만 할 수 있는 drive car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메인 함수에서 사람 오브젝트인 노코프를 정의한 후에 노코프는 사람의 특성인 운전도 할 수 있고 동물의 특징인 잠도 잘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를 바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I'm driving, I'm sleeping 휴먼의 오브젝트인 노코프는 운전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객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속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private과 public의 개념은 아실 거예요. public과 private이 있을 때 외부에서는 public 함수 혹은 public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다이렉트하게 private로 접근은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에요. 프라이빗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코드로 다시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베이스 클래스에 프라이빗으로 int pri 퍼블릭에 void set pri int n 베이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베이스에 set pri는 10 그런데 이때 베이스 오브젝트의 private 멤버인 pri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듯 pri는 private 컨텍스트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이거를 추석 처리하고 빌드를 하면 빌드가 되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private 멤버에 pri가 있고 public 멤버 펑션으로 set pri를 통해서 private 멤버에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private public 말고도 protected라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protected에 pro 변수를 만들 수 있죠. 바로 코드로 protected int pro private의 pri protected의 pro라는 앞글자를 따서 변수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void set pro int n pro는 n 베이스의 set pro는 100
이때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오브젝트에서 PRO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렇듯 베이스의 프로는 프로텍티드 컨텍스트다 라고 컴파일 에러가 나요. 왼쪽의 코드는 다시 프로텍티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퍼블릭 펑션인 setPRO를 제공을 해준 것이고요. 이제 derived 클래스를 정의를 할 건데요. class derived public base라고 정의를 해주면은 이는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를 의미를 해요.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처럼 public으로 받는 방법, protected로 받는 방법, private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public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public 베이스일 때를 말을 하는데요. 이때 public은 derived 클래스에서도 똑같이 public 컨텍스트를 갖게 되고 protected도 똑같이 protected로 컨텍스트를 받게 돼요. 그런데 private 컨텍스트만큼은 derived 클래스에서 접근이 불가능해요. derived 클래스에서 테스트 펑션을 public 컨텍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이때 베이스 클래스의 protected 멤버인 PRO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private 멤버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왼쪽을 바로 빌드를 해보면은 이렇듯 private 멤버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컴파일 에러가 나죠. 이 부분을 바로 삭제를 하고 다시 빌드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빌드가 돼요.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protected 그리고 public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private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derived를 만들고 이러한 setPRI 그리고 setPRO 같은 경우는 똑같은 public 컨텍스트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빌드가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public이 아닌 protected로 상속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때는 protected 컨텍스트는 똑같이 protected 컨텍스트가 되지만 public은 protected로 변화가 돼요. derived 클래스가 보기에 베이스 클래스의 public은 protected로 보인다라는 말인데요. protected로 보이는 setPRI와 setPRO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빌드를 해보면은 이렇듯 베이스 클래스의 setPRO와 setPRI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tected가 아닌 private로 상속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private base로 받을 때 public은 private로 보이고 protected도 마찬가지로 private로 보여요. 베이스 클래스의 public 컨텍스트는 private로 보이고 protected 멤버마저도 private로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베이스 클래스의 private 파트는 derived 클래스에서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서 사용되는 접근 권한 키워드인 private, public, protected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헷갈리실 때는 그냥 구글 들어가셔서 ++ private, public, protected, inheritance라고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페이지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이 답변이 가장 명확해요. 베이스 클래스가 public, protected, private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클래스 B가 public으로 받았을 때 클래스 C가 protected로 받았을 때 클래스 D가 private로 받았을 때 그때의 베이스 클래스의 컨텍스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접근 권한 키워드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가 상속이 되었을 때 어떠한 순서로 실행이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